적분 문제풀이, 정적분 문제풀이를 부정적분과 함께 쭉 진행을 해볼 텐데, 문제 풀다가 또 추가적인 몇 가지 개념 설명할 게 있거든요. 뭐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랄지, 뭐 그 다음에 속도와 속도에 대한 미분과 적분 등등등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 88페이지 121번 생략하고요. 그죠? 아마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122번입니다. 122번 부터 차근차근 풀어갈게요. 안에 이제 인테그랄 안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4x의 3승 더하기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이 녀석의 dx. 할 말이 좀 있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0에 대해 좌우대칭인 지점에서의 값이에요. 빼기 1과 1. 이때 그러면 x3승이라는 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니까 적분할 필요 없다 그랬죠? 생략합니다. 그 다음 x제곱은 좌우대칭 함수니까 0부터 출발해서 1까지 적분한 결과를 몇 배 해도 돼? 2배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절대값 x 역시 절대값 x 그래프 기억나나요? 절대값 x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V자 그래프. 이 절대값 역시 좌우 대칭이니까 절대값을 벗기면서 x의 범위에 따라서 0과 1 사이에서는 그냥 x로 나오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빼기 x가 나온다 해서 풀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절대값 x라는 함수 자체가 이 함수 자체가 좌우 대칭인 함수니까 그냥 0부터 1까지의 몇 배로서 2배로서 구해버리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1이라는 녀석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x3승 없애버리고 2배의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주어진 함수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절대값 x인데 0부터 1 사이에서는 0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관계없이 양수일 테니까 x로 나와도 되겠죠. 0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0일 땐 0이니까요. 플러스 1 역시 좌우대칭인 함수니까 그냥 그대로 써서 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123번 들어가기 전에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곡선과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기본 생각은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만약에 fx라는 함수의 y좌표가 양수였다면 정적분 결과 그 자체가 뭐가 됐었어요? 넓이를 뜻하고 있었었죠. a부터 출발해서 b까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fx가 만약에 양수라면 a부터 출발해서 fx dx 이 정적분의 결과가 곧 이 부분에 뭐랑 똑같다? 넓이랑 똑같다 라고 했었고요. 만약에 fx라는 녀석이 무슨 수라면 음수라면 a부터 출발해서 b까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가 음수기 때문에 넓이를 계산하려면 빼기 fx에다가 dx라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넓이다. 이게 넓이였다. 이때 이제 원칙이 뭐였냐면 어떤 방식으로 기억을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었냐면 fx라는 녀석이 뜻하는 바가 x인 지점에서의 뭐였다고요? 높이였다고요. 높이. 그 다음 dx는 델타 x로서 밑변 길이였어요. x의 변화량. 그래서 요 짧은 녀석의 길이가 델타 x로서 이러한 직사각형의 넓이, 즉 fx에다가 dx를 뭐 하면 이게 곱하기랑 똑같거든요, 사실. fx 곱하기 dx 한 결과로서 이 노란색 직사각형의 넓이를 만들 수 있고 넓이가 되고 인테그랄 이 녀석이 sum의 뜻, 더하기의 뜻을 지녔었고 구간이 a부터 b까지니까 a부터 b까지 연속적으로 쭉 다다다다다다 이런 직사각형, 노란색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면적을 다 더하겠다. 따라서 주어진 이 정적분의 결과가 곡선 아래 부분의 넓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 현재 만약에 fx의 값이 음수였다면 fx의 y좌표가 음수인 상태라면 실제 이 식을 어떻게 넓이로서 이해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fx의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빼기 fx를 해야 결국에는 x인 지점에서 어디엔가 x가 있고 x인 지점에서 이 선분의 길이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죠. 즉 이와 같은 직사각형의 뭐가 되는 거예요? 넓이가 되는 거라고. 넓이. 다시 x에서의 함수값 fx에다가 빼기를 붙여야 이 선분의 길이가 되고 세로의 길이 dx를 곱하기 하면 dx라는 녀석은 델타 x, x의 변화량 x가 조금 증가했어요. 그죠? 조금 증가했을 때 이 변화량 밑변 길이가 곧 델타 x니까 델타 x에다가 마이너스 fx를 곱한 결과로 이 노란색 직사각형의 넓이를 만들고, 그죠? 빼기 fx가 높이가 돼서 그 녀석을 a부터 출발해서 b까지 주르륵 다 뭐 할 것이다? 인테그랄 더할 것이다. 로써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곡선 아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 기억을 하면 그러면 너무 쉬워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gx라는 함수가 있었대. 이때 x equal a라는 직선이 이와 같이 있고 x equal b라는 직선이 다음처럼 표현되어 있을 때 x equal a라는 직선과 b라는 직선 그리고 fx, gx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다 라고 하면 결국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어디엔가 변하는 x라는 점이 있어서 x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함수값의 차이. x에서의 함수값의 차이. 즉 함수값의 차이라고 하면 fx에서 누구를 뺀 거예요? gx를 뺀 거죠. 그럼 fx와 gx를 뺀 결과 이 선분 길이가 만들어지는데 이 녀석이 fx-gx가 되는데 이게 바로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되고 이때 x가 조금 변해.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델타 x, 이 한 토막, 이 길이가 델타 x라고 얘기를 하면 이 녀석이 x의 변화량 델타 x가 매우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결국에 dx로 수렴하게 돼요. dx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때 그러면 이 dx랑 높이 fx 빼기 gx를 곱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거죠. 직사각형의 넓이.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a부터 출발해서 b까지 몽땅 다 연속적으로 더하겠다. 그럼 결국에 생각해봐요. 요런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총합이 되겠죠.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 이런 넓이의 총합.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쭉 더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곡선과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다 더할 것이다. 무엇을? 직사각형들을 fx 빼기 gx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고요? 높이가 되고요. 이때 델타 x 밑변 길이 구해주시면 되고 실제 이 녀석의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이 녀석을 적분해서 즉 부정적분을 구해서 라지 fx 빼기 라지 gx 부정적분을 구해서 한 번은 누구를 집어넣고 a를 집어넣고 b를 집어넣어서 뭐 하면 된다? 빼버리면 된다. 집어넣어서 각각을 빼주면 넓이가 된다. 좀만 더 해볼게요. 좀만 더.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fx라는 녀석이 이렇게 생겼대. 그 다음에 gx라는 녀석이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대요. 요게 gx. 이때 fx랑 gx에 의해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대. 정적분을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생각해보면 fx랑 gx가 몇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세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 교점을 구해봐야 돼요. 교점을 찾고. 그죠? 그때 교점을 찾았더니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니까 그 값을 x equal a, x equal b, x equal c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실제로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이제 각각의 넓이를 구하는데 a부터 출발해서 b까지 x의 값이 변하는 동안에는 누가 함수값이 큰 거예요? gx의 함수값이 누구보다 f보다 큰 거죠. f는 아래에 있는 녀석. 반대네요. 요 녀석이 위에 있어요. fx가 위쪽에 그려져 있고 gx라는 녀석은 어떻게 그려져 있어? 아래로 그려져 있어요. 그죠? 요게 gx의 일부. a에서 b까지는 fx가 gx보다 크다는 사실을 압니다. fx가 gx보다 커요. 반대로 b부터 출발해서 c까지는 누가 큰 거예요? gx라는 녀석이 fx보다 크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fx보다. 이럴 때 이렇게 구간이 나뉘어서 대소관계가 바뀔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는 누구에서 누구를 뺀 녀석 fx에서 gx를 뺀 녀석이 뭐가 돼요? 높이가 된다고. 이 녀석에 곱하기 dx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 B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는 C까지는 누가 더 크다고? G가 더 큰 거니까 실제 각각의 사각형 그려보면 X인 지점에서 이 점에서 함수값을 뺀 결과 요 길이가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고 그 결과가 F에서 G를 뺀 결과가 된다. 그죠? F가 크는 거니까. 그 다음 B에서 C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점 X, 변하는 X에 대해서 X에서 함수값을 봤더니 G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G인 지점에서 함수값에서 누구인 지점? F의 함수값을 빼버리면 그게 바로 높이가 된다. 높이가. 마찬가지 델타 X, 밑변 길이를 곱하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뭘 만든다? 이와 같은 사각형을 만든다. 이와 같은 사각형들을 만든다. 그럼 매번 구간을 쪼갤 때마다, 매번 x를 설정할 때마다 매번 이와 같은 매우 얇은 직사각형이 될 거니까 그 직사각형을 뭐 하면 돼요? A에서 B까지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B에서 출발해서 C까지는 gx 빼기 fx. 요 녀석의 뭐 dx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한꺼번에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출발해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거니까 C까지. 결국에는 F 빼기 G나 G 빼기 F나 둘 다 높이, 양수를 뜻하는 거니까 절대값의 fx 빼기 gx 의 dx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F가 크든 G가 크든 절대값을 붙이는 순간 항상 높이가 되고 곱하기 밑변 길이로서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기억을 좀 해주세요. 기억을 해주십니다. 12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23번.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y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 녀석하고 y는 마이너스 7x. 그럼 실제 두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거든요. 대략. 얘는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고요.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 그 다음 얘는 길기가 음수인 직선이 있겠죠. 당연히 두 그래프에 뭐가 있을까요? 교점이 존재할 겁니다. 계산해봐야죠. 3x제곱 마이너스 x는 빼기 7x이다 이렇게 돼 있었죠. 넘겨 정리하면 3x제곱 더하기 몇 x, 6x 이퀄 0라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하고 어디 0에서 만나게 되네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된다고 넓이 구하려면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곡선을 뭐 하면 된다? 빼서 적분하면 된다. 써보면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해서 0까지 위에 있는 직선에서 곡선을 빼는 거예요. 3x제곱 빼기 x. 이 녀석의 dx이다. 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계산은 여러분께 맡길게요. 부정적분 구한 다음에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집어넣어서 지나가고요. 다음 시간 여러분들 오게 되면 그 추가 질문을 받으면서 이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교점에 의해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이 있거든요, 하나. 그 공식 자체가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냐면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이 있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개강하면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26번이에요. 126번입니다. 쉬운 문제긴 하지만 별표. 거기에 밑줄, 다항함수 fx가 밑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나왔네요. 모든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을 만족한대요. x 곱하기 fx. 이 녀석은 x제곱 더하기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x dx예요. ft dt. 그죠? 변수가 여기 x 나와 있으니까 또 다른 변수 t를 썼습니다. fx가 다항함수니까 좌변의식 역시 다항식이고 우변 역시 다항식이에요. 이럴 때 모든 실수를 만났죠? x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이라고요. 항등식이 성립한대. 항등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 다항식이니까 뭐가 가능해요? 개수 비교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 뭐도 가능해요? 수치 대입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 미분 또는 적분 계산을 통해서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대입하고 싶은 숫자가 하나 보이죠? 그죠? 수치 대입할 게 보이잖아. 1을 집어넣으면 1에서 1까지의 넓이는 얼마예요? 0이잖아. 왜냐면 밑변 길이가 0이니까 1부터 1까지의 넓이는 0이다. 1부터 1까지의 넓이는 0이다. 따라서 주어진 식의 양변의 x자리에 1을 대입해보면 1 대입하면 f1 나오고요. 우변은 1이 나오네요. 따라서 첫 번째 조건 f1이 1이라는 사실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개수 비교를 해도 되는데 개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fx의 차수를 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수 비교를 하려면 실제 몇 차식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최고차를 n차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문제를 해결을 해도 되긴 되는데 조금 귀찮음이 있어. n차로 가정해서 좌우 개수 비교 수치 대입하기가, 개수 비교를 해 나가기가.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 미분을 먼저 한번 해보려고. 왜? 우리는 미분과 적분을 아는 거니까.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아는 거니까.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미분도 쓸 수 있는 도구였으니까. 그러면 이 1에서 x까지 fdt라는 녀석을 뭐 하면 미분해버리면 뭐 나온다 그랬죠? fx가 나와요. 그래서 좌변 먼저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fx 써주고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고요. 우변 x제곱 미분하면 2x가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은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라고? fx가 되는 거라고. 괜찮죠 이거? 해놓고 났더니 fx가 사라지고요. 주어진 식 양변 x로 나눠버리면 f 프라임 x가 뭐가 돼요? f 프라임 x라는 녀석이 2라는 상수가 되네요. 당연히 0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니까 0이 아닐 때는 항상 이와 같다. 0이 아닐 때는. 근데 0이 아닐 때이라 할지라도 생각해보면 fx는 다항함수, 미분가능함수, 도함수조차도 다항함수로서 연속함수니까 그죠? 항상 연속이고 미분가능한 함수로서 f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죠? 2x 플러스 상수 c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1을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이 1이라 그랬으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 2 더하기 c가 1이니까 적분 상수 c의 값이 얼마예요? 1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겠습니다. F10은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지나가요. 27번은 안 합니다. 그리고 27번 못 풀어도 돼요. 수업 시간에는 설명드릴 건데 그죠? 영상으로는 찍지 않겠습니다. 뭘 알아야 돼, 알기는. 그리고 가끔 교육청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이기도 한데 좋아, 합시다 그냥. 쌤 마음이 약해서 그냥 합니다. 127번. 예. 이게 뭐냐면 3의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2까지 뭐라고 돼 있냐면 x제곱 곱하기 fx 이렇게 돼 있고요.